예, 13일 나왔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절차론 출제 예상 분석. 저희 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실게요. 행정 절차법은 뭐 매년 나오는 거고, 이번에도 뭐 나오겠죠? 안 나오면 이상하죠? 네, 안 나오면 이상합니다. 공부한 이유가 없어요. 이게 40점짜리가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청문, 반송, 청문 불출석에 따른 청문 불실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사례형 40점으로. 2018년도에는 이유제시 하자와 하자 치유가 나왔고, 17년도에는 이제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전자공청회가 나왔습니다. 16년도에는 이제 영업정지 처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른 적법성 여부,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이거 쓰는 거였고요. 15년도에 단문으로 청문 주제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신고 절차, 그다음에 철거 명령 처분 절차, 그다음에 13년도에 행정예고, 입법예고, 공청회 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행정절차법을 나온다면 나중에 이건 일단 볼게요. 공공정체 정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매년 나오는 수준인데 2014년도에 비공개 대상 정보,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정보공개 절차, 그 다음에 17년도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범위, 그 다음에 18년도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나왔죠. 올해 나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굳이 제일 뽑자면 글쎄요. 일단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 구제 절차. 19년도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해야겠죠. 그다음에 정보공개 심의에 설치되는 그 기관과 목적, 정보공개위원회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도 작년에 나왔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개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16년도에도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 처리자 조치, 15년도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14년도에 정보조치 권리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다면 민감정보 처리 제한 정도 나오겠죠.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단체 소송 나오지 않을까. 단체 소송. 그다음 행정조사기본법이요. 작년에 나왔죠. 행정조사기본 원칙과 하자에 있는 행정조사와 이에 따른 처분이요. 18년도에도 나왔고요. 현장조사 절차 제한, 15년도 사전통지 연기 신청 나왔고, 13년도에 행정조사 기본 원칙. 올해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나온다면 자발적인 협조, 행정조사 좀 나오지 않을까. 행정규제법이요. 요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오고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나오겠죠. 아니지. 하여튼 행정규제기본법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나오고 13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규제기본법 17년도에 규제영향분석 자체 심사 나왔고, 19년도 작년에 규제위원회 나왔습니다. 규제위원회 설치, 기능, 조사, 의견 청취 이런 거 나왔고요. 13년도에 행정규제 개념과 법정주의 이런 게 나왔고요. 올해는 글쎄요, 좀 봐야 되는 것들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반 원칙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원칙 심사 이런 거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질서위반법은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넘어가면 작년 안 나오고요, 재작년 나왔습니다. 심신장애와 질서위반, 그 다음에 18년도에 고의과실에 의한 질서위반, 그 다음에 부가, 과태료 부과 절차 불복이 16년도에 나왔습니다. 올해 아마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면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니까 16년도, 18년도 작년에 안 나오고 올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나올 차례입니다. 자, 주민등록법이요. 주민등록법. 이거는 15년도에 나왔습니다. 15년도. 그러니까 주민등록 대상, 그죠? 주민등록 재발급 사유가 나왔고요. 올해 나온다면 재발급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정정과 변경 이런 게 나오겠죠? 주민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 그 다음 가족관계 등록이요. 2017년도에 한 번 나왔는데
그때 가족관계 등록 정정 신청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고 나왔고요. 올해 나온다면 글쎄요, 뭐 친권자 지정, 변경사항 신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일단 기출이 됐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씩 오늘은 그냥 행정절차기본법에 나올 만한 거 좀 찾아볼게요. 여기 쇼터디 홈페이지에 시험 검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에다가 키워드 제출하시면 돼요. 뭐 볼까요? 이번에 나온다면 설정 공표 나오지 않을까요? 설정 공표, 처분기간 설정 공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설정 공표를 검색하시면은 나오지가 않는데, 처분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에서 쭉 나오죠. 자, 이런 문제 단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은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행정절차법 20조. 저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쓰시라. 의의를 적어야겠죠. 행정절차법상의 공표의 의의. 저장 잠깐 먼저 하고요. 자, 행정절차법 처분 설정 공표의 의의요. 그러면은 자, 행정절차법 20조 1항입니다. 그때 행정청은 자, 필요한 자,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게 행정절차법 20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를 통해서 자, 행정청의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죠. 확보와 행정의 통일성과 재량 행사의 자의 방지를 위함이죠. 자, 두 번째,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그죠? 다른 행정청 처분 효력이에요. 자, 이때 자, 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으로 규정된 경우와 처분 기준이 행정 규칙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죠. 자, 일단 법규 명령이요.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은 구속력을 갖죠. 대외적 구속력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이죠. 그래서 처분의 위법 정도는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으나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 취소로 볼 수 있는 정도로 봅니다. 그 위법 정도의 하자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정도로 봅니다. 근데 총리령, 부령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을 위반했다. 대법원은요, 총리령과 부령에 의해서 규정된 처분 기준은 행정 규칙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은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 대통령령으로 규정 때 처분 기준 위반 규정된 처분 기준 위반이요. 위반 시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분 위법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요, 총리령 부령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을 위반했다. 이때 대법원은 행정 규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을 행정 규칙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죠. 당연히 법규적 효력이 없다? 그러면 위법하지 않죠? 규칙으로 처분 기준이 규정됐다?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에요.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에요. 이때 처분 기준이 규정된 경우는 일단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란 그죠?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은요? 실질적 내용이 그 법규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규범입니다. 규범으로서 자,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 수권에 의해서 제정되고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자,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성질의 규범으로서 이때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죠.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동일하게 이를 위반한 처분은 법규 명령과 동일하게 위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자기 구속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그 행정관행이나 그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자기 구속을 받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을 위반한 처분은요. 자, 평등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을 위반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이 됩니다.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됐죠? 네. 요거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 절차법상에서 검색을 또 뭘 해볼까요? 이유제시와 치유. 18년도에 이유제시의 하자 치유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예고, 그죠? 입법 예고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 단문으로. 자, 검색하면요. 자, 현행 행정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에서 입법 예고 개념과 대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입법 예고 행정 예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일단 요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입법 예고, 행정 입법 예고. 자, 그때 1번 자, 행정상 입법 예고란 개념부터 봐야겠죠? 일단 이거 조정부터 좀 할게요. 행정상 입법 예고 개념이요. 입법 예고는 행정상 입법 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자,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행정상 입법 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행정상 입법 예고의 범위요. 자, 행정상 입법 예고 대상 먼저 대상과 예외겠죠. 자, 대상 자,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죠. 재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만 합니다. 예외요. 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죠. 자, 첫째, 신속히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둘째요.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셋째, 자,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도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다.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요,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이나 또는 공리에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행정입법의 대상 예외 적었고요. 제2법 예고죠. 의의요. 무슨 말이에요? 제2법 예고. 자,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요. 입법 예고 후에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자, 일단 입법 예고 후에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 발생이 됐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부분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시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요. 다만 행정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요. 자, 대통령령으로 법제 업무 규정에 가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 발생이라 함은요. 이때는 뭡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나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들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개념이요. 그래서 행정입법 예고 대상과 예외, 그 다음에 제2법 예고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단문으로 나올 수 있죠. 단문으로. 그 외에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례 연습,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전자공청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유 제시하자 치유 문제, 계속 지금 사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사례로 나와 있으니까 단문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예고도 나올 수 있죠. 서술하시오. 이 부분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행정예고와 입법예고 다 같이 정리할게요. 자, 일단 입법예고 봤으니까, 그죠? 자, 일단 조금 절차적인 거죠. 행정예고부터 정리할게요. 행정예고 절차. 자, 일단 대상이요. 행정예고란, 그죠? 행정청은 정책 등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합니다. 예고하여야 한다. 예외요. 예외가 있죠. 안 할 수 있는 거. 자,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하다. 둘째,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다. 세 번째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 경우. 네 번째요, 국민의 안전 또는 복리에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그렇죠? 세 번째, 행정예고의 범위요. 범위 문제.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만을 예고할 수 있고요. 그 전문을 예고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예고해야겠죠. 취지와 주요 내용만을 예고할 수 있고요. 전문을 예고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예고 기간 20일이죠.
20일 이상이고요. 예고 방법이요. 자, 예고 방법이요. 행정청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청은 자, 정책 등 그 안의 취지,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등을 관보나 공보,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그리고요, 행정 예고의 방법, 행정 예고의 방법, 의견 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 공청회 관하여는 자, 공청회, 그다음에 전자 공청회, 입법, 예고 규정을 규정합니다. 그렇죠? 이게 행정 예고입니다. 입법 예고 다시 정리할게요. 입법 예고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면요. 입법 예고의 일단 첫 번째 대상이에요. 자, 법령 등을 제정, 다시 뭐라 했죠?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예고하여야 하죠.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 그 다음 예외예요. 예외.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어떤 집행을 위한 경우. 안 할 수 있죠?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단순히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어떤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의 주체는요. 주체요. 누가 하죠? 입법 예고는 당의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 법제처장의 권고 및 직접 예고를 하죠. 재입법. 자, 입법 예고 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입법 예고할 수 있고요. 자, 예고 방법이요. 첫째 공고해야죠. 그 다음에 국회, 상임, 위원회 제출 의무가 있고, 자, 의견 수렴 하고요. 그 다음에 예고 기간이요. 일단 공고는요. 자,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그 다음에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전문을 공고하여야죠. 그 다음 추가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이때는요.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제공하는 그 정보 시스템 통한 공고를 하고요. 둘째, 자치법규 입법 예고하는 경우 이때는요. 공고를 통한 공부합니다. 공보를 통한 공부를 합니다. 자, 법령의 입법안은 입법 예고한다.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하는 구축 제공하는 그죠?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고하고요. 자치법규 입법안은 입법 예고한다. 공보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 제출 의무 있죠. 자, 대통령령을 입법하는 경우,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자, 의견 수렴이에요. 전자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야 되죠. 예고 기간이요 40일입니다. 근데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예고 기간 40일 이상이에요. 40일 이상. 자, 행정예고는 받고요. 그래서 이런 요 정도, 예.
행정예고와 입법 예고에 대해서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행정예고는 근데 입법료를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정예고는 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예고 대상 불구하고 그죠? 언제?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네. 입법을 포함한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가름할 수 있고요. 20일이고요. 예고 방법은 공보, 관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따라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에 대한 방법, 의견 제출 및 처리, 공청 및 전자공청에 관하여는 공청회나 전자공청 입법예고 규정 준용합니다. 입법예고 대상 살펴봤고요. 그죠? 주체, 재입법예고 할 수 있고요. 그죠?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고해야 하고요. 추가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그죠? 법령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는 관보와 법제처를 구축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자치법 입법안 입법 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하고요. 자,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을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자, 의견 수렴, 전자공청회 등을 따라 의견 수렴하여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예고 기간 40일 이상입니다. 됐죠? 저장하고요. 다음은 뭐가 나오겠냐, 그죠? 일단 공공기관 정보 공개가 이번에 100% 나오잖아요. 이건 뭐 저는 100%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가 나오겠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18년도에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나왔죠? 그러면은 글쎄요. 이번에는 전자적 형태의 그 정보 공개 혹시 나와 있나? 정보 공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17년도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보면서 정보공개 청구권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왔고 자, 이번에 나온다면요. 사례 한번 볼까요? 정보공개. 왜냐면 또 사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 절차가 나왔거든요. 18년도에. 네. 그러면은 제목이 되게 양이 많네요. 그러면은 제3자 권리수단, 제3자 권리수단, 정보공개는 제3자 권리수단에 대해서 쓰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3자 관련 정보공개.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가 처음 찍은 건 이거였어요. 제3자 권리구제수단 정보공개 청구법상. 요거는 나왔었고 14년도에. 이것도 비공개 정보에 관한 거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회, 정보공개위원회 소속과 목적,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제일 제가 처음 봤던 제3자 권리수단, 정보공개 청구법상 제3자 그 서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제3자 정보공개 청구법상 제3자 권리구제수단이요. 일단 비공개 요청하세요. 비공개 요청. 비공개 요청. 그 다음에 일단 권리구제수단 핵심은 뭐죠?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게 가능하죠? 임의적, 정치주의, 이의심판. 네, 이제 한 4번 정도 가고요. 이의심판,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예방적, 무작위 소송. 그 다음에 예방적, 확인 소송의 인정 여부. 3번, 이의신청이요. 그 다음에 4번,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죠. 자, 비공개 요청. 정보 청구법상 제3자 권리 구제 수단이요. 자, 정보 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3자, 제3자는요. 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3일 이내, 언제까지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죠. 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 사유를 명시해서. 그 다음에요. 자,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에요. 현행법상 이런 규정하지 않죠?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인정할 수 없겠죠? 어쨌든 비공개 요청할 수 있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이런 거 안 됩니다. 예방적 확인 소송. 그래서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 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이 비공개 요청을 받으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고요. 자, 이의신청이요. 자, 이의신청이 청구죠. 이의신청 청구요. 자, 정보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죠. 네, 공공기관은 자,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 간격을 둬야겠죠. 그래서 정보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이상 한 달 정도 간격을 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있는 경우 자, 심의에 개최해야 되죠. 있는 경우 심의에 개최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요. 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죠? 그 결과를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7일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으며, 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저 기한을요, 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의신청 결정기간이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요.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합니다. 문서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 청구. 자, 이의신청 청구할 수 있고 통지 의무가 있죠. 목소리 좀 다시 적을게요. 신청 결정 기간. 다음에 4번이요.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 의무.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와 불복 수단을 함께 알려야 하죠. 그 다음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임의적 전치주의예요. 그 이의 신청을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법상 제3자 권리 구제 수단. 이거는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왠지 느낌이 필이 딱 꽂히잖아. 네. 이의신청. 이거 저장하고요. 네,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보고자 했던 게 아까 뭐였죠? 이의신청. 그래서 법 청구하고자 한다. 이의신청. 실제로 더보기에서
전자적 정보, 정보의 전자적 공개. 이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전자적 공개. 이거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과 통지 및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신청을 받은 경우. 자,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 대해서 서술 하시오. 나올 수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장.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일단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이에요. 정보의 전자적 공개. 자, 공공기관은 다 외워야 돼, 이거. 공공기관은 자,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요. 그 며칠이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공공기관은 앞부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 및 정보 전달 결제,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그건 결정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만약에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사나요? 다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다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말 써야죠. 그 다음에 공개 연장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때 그 사실을 제3자의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죠. 자,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다.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요. 통지해야죠. 결정 통지요. 네. 공공기관은요, 그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겠죠. 둘째, 사본과 복제물의 교부요. 사본과 복제물 교부. 일단 공공기관은 자, 청구인이 사본 복제물의 교부를 원한다.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이요. 정보의 비공개 결정. 만약에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할 수 있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자, 비공개 결정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역시 문서로 통지하죠. 그렇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정보의 전자적 공개요. 이것도 단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정보의 전자적 공개. 자, 일단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죠. 자, 두 번째요.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죠. 이때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이나 대법원 규칙이죠.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규칙,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정보의 전자적 공개까지 봤고요. 저장해야죠. 또 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정보 공개가 그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기타 비공개 대상 정보 14년도에 나왔던 거 정보 공개 업무 처리 절차, 정보 공개 절차 2016년도도 나왔죠? 2016년도 나왔습니다. 이거 또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요것도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자, 5번 요 문제 서술하시오. 이것도 저장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저장해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다. 5번 1번이요.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적용 범위요. 일단 목적 잘 써야겠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원칙, 적용 범위. 목적은요? 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어떤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이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다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써야 되고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키워드죠. 그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 국민의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대해서 정함으로써 실현하는 게 목적이 뭐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요. 4가지죠. 자,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이 뭐죠? 각급 학교 이런 거죠. 그 밖에 다른 법률 설치된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기관이요. 자, 첫째 국가기관
일단 국가기관 뭐가 있죠? 국회, 그죠?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이요. 및 그 소속기관. 이때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대통령 소속기관과 청와대 말하는 거죠. 국무, 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죠. 그리고요. 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고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관한 공공기관이요. 다음 네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 대표적으로요. 자, 유아교육법, 뭐 초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요 등. 다음에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출자, 기간 및 출연기간 이런 것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에다 설립된 특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이요. 특수법인, 비영리법인. 그쵸? 이 정도만 쓰면 돼요. 네. 자, 세 번째, 정보 공개의 원칙. 이건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합니다. 적용 범위요. 때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죠.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고요. 근데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됐죠? 네. 이 정도 적용 범위까지. 공공기관 정보공개관은 법률의 목적과 원칙, 적용 범위,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정보공개관은 법률에서. 그죠? 전자재 형태 정보공개 신청 받고요. 제3자 관련 정보공개 받고요. 네. 일단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관은 법률 먼저 보겠습니다. 1, 2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이 좀 많아서. 2부에서는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그 외에 규제기본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좀 차례로 테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